안녕하십니까? 7월 2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15만 6,46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5만 8,024명, 완치 186만 9,606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연일 증가하고 있으며 2만 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노백사에서 만든 소아용 코로나 백신을 12세에서 17세의 청소년들에게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긴급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시노백 백신이 12에서 17세 청소년들에게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으니 조만간 청소년 대상 예방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다른 국가에서도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빠르게 3에서 18세의 소아 청소년들에게 접종을 시작했으며 캐나다, 미국 및 유럽연합은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영국은 최근에 12에서 15세 청소년에게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8월까지 하루에 20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6일 하루에 13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다며 7월 이후에도 일일 100만 건 이상의 예방접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와 국민들에게 협조를 호소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대유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유행 단계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 태스크포스의 기록을 기반으로 의사협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코로나 양성 환자가 추가 감염되었으며 이는 지난 5월 코로나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와 비교하면 약 5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사망자도 정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격리실 점유율이 100%에 달하고 있어 추가 병상 대처가 없으면 사망률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순번에 따라 응급실 앞에 긴 줄을 서게 되었고 자신의 순번에 따라 응급실에 이미 사망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종 바이러스는 이미 예방접종을 마친 의료진에게 돌파 감염이 되어 사망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일선 의료진 수 감소로 의료 붕괴의 위험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6월 말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 예상을 하였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3개월 이내에 일일 확진자 수가 100만을 찍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놓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고 감사기관인 BPK는 현재 인도네시아 외채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재무평가에서 외채에 대한 이자와 외채 상환 능력이 부족해 세무 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회 부의장은 정부감사기관으로서 BPK의 재무평가와 권장사항은 향후 정부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제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로 불황 상태가 지속되고 외채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안전한 상태로 간주하고 낙관적인 평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을 수집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외채 증가율은 인도네시아 GDP 증가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거의 42%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GDP가 증가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외채의 증가율이 GDP 성장률 그래프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한 상태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GDP와 외채 증가율의 격차는 37%였으며 하반기에는 38.5%로 증가하더니 지금은 격차가 41.64%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는 외채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부의장은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의장은 외채 증가율이 국제은행 통화의 권장 한도도 초과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채에 대한 부채 관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지만 국가 경제가 한순간에 붕괴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세계의 관광 산업의 모습이 대중에서 개인으로 저렴한 관광 상품에서 고급화된 상품으로 광범위한 관광에서 특별 목적 관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광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해당 관광 상품은 14,000달러에 달하지만 인기가 높습니다. 코로나 격리 없이 7에서 10일 동안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웨스트코스트 등을 관광하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상품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창조경제부도 발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백신 관광 상품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창조경제부는 백신 관광은 국가 예방접종 실행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관광을 통해 발리의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2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관광 상품은 조코위 대통령과 발리 주지사의 결정으로 여행사들에게 빠르게 전파하였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시범 사업으로 발리만 적용되고 14일에 여행 일정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예방접종은 여행지 도착 첫날과 14일 이후인 마지막 날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양보안기관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약 350만 달러에 달하는 해양훈련센터를 바탐섬에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탐에 해양훈련센터를 건설하는 이유는 남중국해 지역의 안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바탐섬은 말라카 해협으로 남중국해와 버마해, 벵골만 등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유사시 기동대 파견이 용이한 곳입니다. 해당 시설에는 해양교육실과 군용막사,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협력에 중국이 어떠한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와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5월부터 스프레틀리 군도의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이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 정부에 항의를 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도 말레이시아 영공에 불법으로 출현한 중국 군용기 16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기를 출격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에 속한 누코니아 군도가 베이징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7월 23일에 열리는 2020 도쿄 올림픽에 28명의 선수만 파견하기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 인원은 당초 인도네시아 올림픽위원회 의장이 발표한 수보다 6명이 초과된 인원입니다. 28명의 선수는 각각 배드민턴 11명, 육상 2명, 양궁 4명, 타격 1명, 조정 2명, 역도 5명, 서핑 1명과 수영 선수 2명입니다. 위원장은 파견식에서 이번 올림픽에 4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인도네시아는 기존 46위에서 40위로 순위가 오른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도쿄 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 문제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소 인원 참여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인도네시아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 인프라 사업에서 청정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청정에너지 부문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OECD는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청정에너지 사업도 놓치지 않고 적극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재정 부분은 경쟁 입찰을 사용하여 채우고 있는 것이 OECD 방침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OECD는 청정에너지 사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쟁 입찰 방식의 국가 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도입한 에너지 성능 표준제는 여러 업체들의 평균 기술 도입에 척도로 활용되니 적극 장려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광대한 화산 지역을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열 및 수력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회사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정착을 위해 복잡한 규제들의 완화가 필요하며 건강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만드는 것도 청정 에너지가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인도네시아는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의 2%만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초 인도의 급격한 코로나 확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산업협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40리터 크기의 산소통 1,400개와 산소 농축기계 200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인도와 약속한 원조 규모는 산소통 등 총 3,500개 규모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전염병의 한가운데에 들어섰음에도 인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00개의 산소통을 추가로 발송하였습니다. 지원용품들은 인도 적십자 사무총장이 받았으며 필요한 곳에 보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조한 산소통을 받는 환영식에서 적십자 사무총장 외에 인도 관세청장, 항만관리소장 및 다수의 공무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감사를 표했으며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협력도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전염병 극복을 위한 상황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서도 양국 간의 좋은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인도의 산소통 지원은 총 3차례 이뤄졌으며 1차 파송식에는 산업부 장관과 산업협회 회원들이 다수 참여하였고 2차 산소농축기계 발송식에는 외무부 장관이 참석하였지만 3차 발송은 산업부 장관과 산업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국내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데 해외 지원이 맞느냐 등의 부정적인 리플도 있지만 코로나에 직면한 나라들끼리 도와줘야 한다는 긍정적인 리플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